요즘에 마운자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극적인 체중 감량으로 정말 저도 놀라고 있는데요. 이러한 마운자로 활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분들, 그리고 절대로 마운자로를 맞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마운자로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절대로 마운자로를 맞으면 안 되는 분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수십 편의 논문을 다 찾아서 왜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마운자로는 정말 극적인, 말로 안 되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맞고 싶은데 일단 그래도 건강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걸 활용해가지고 살을 조절하기보다는 스스로 먹는 걸 좀 조절하고 간헐적단식과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안 되면 저도 마운자로를 활용할 건데요. 아무튼 마운자로 정말 극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능인 건 없죠. 100% 안전한 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인 건데요. 마운자로는 그래도 상당히 안전한 축에 속합니다. 위장관 트러블 제외하고는 췌장염이나 담낭염, 그리고 탈모, 그리고 갑상선 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병률, 위험도가 거의 낮은 편입니다. 0. 몇 프로, 0.01%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한 마운자로 이런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룹으로 마운자로를 사용하면 안 되는 분들 말씀드릴게요. FDA에서 이런 사람 마운자로 사용하지 말라고 가이드를 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갑상선 암이 있는 분들 또는 치료한 분들 또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 마운자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위고비를 활용했을 때 갑상선에 있는 C세포랑 수질 부분에서 암이 발생된 거를 보고 받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사람은 아니고요. 사람이 아닌 쥐 실험에서 설치류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도 발생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가족력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갑상선 암과 연결되어 있는 다발성 내분비 종양증 2형에 해당되는 유전자 질환이 있는 분도 마운자로 사용하지 마라, 위고비 사용하지 마라라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분비계의 유전자 변이로 암이 발생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걸 촉진할 수 있다는 거죠.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산부 마운자로 사용을 금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태아에 대한 안정성을 우리가 아직까지 알 수 없기 때문이고요. 이 세 가지를 FDA에서 마운자로 금기인 사람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네 번째, 일형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 맞는 분들, 인슐린 펜 맞으면서 마운자로 맞으면 저혈당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심각한 이상 반응이 있는 분들, 췌장염이 생기거나 담낭염이 생기거나 심각한 탈모가 생기거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5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마운자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FDA에서 규정한 마운자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세 그룹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마운자로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수술이나 내시경 앞두신 분들, 수면 내시경을 할 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서 그런 건데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위장관 운동이 저하가 되죠, 마운자로를 사용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고 비워내도 음식물이 역류해가지고 흡임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라는 건데, 2024년에 코호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런 마운자로 계열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의 내시경을 해보니까 음식물이 남아있는 사람은 마운자로 맞은 사람은 19%, 안 맞은 사람은 5%라고 하고요. 기관지 삭관을 한 케이스는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의 비율이 5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폐로 흡입된 케이스는 한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내시경 환자 192명 기준이거든요. 0.5% 정도 발생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다른 메타 분석을 한 데이터를 보니까 위장에 남아있는 케이스가 대략적으로 6배 정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치명적인 사망률이나 이런 건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2023년에는 일주일 전에 위고비를 끊으라고 했는데 2024년에 학회들이 통합해가지고 고위험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계속 맞아도 된다라고 가이드를 바꿨습니다. 고위험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은 약 처음 사용했을 때, 그때 위장관 트러블의 부작용이 폭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용량을 올렸을 때, 고용량을 사용했을 때, 마운자로는 대충 10에서 15 정도 가장 높은 용량에 해당되는 걸 사용했을 때, 원래 위마비나 장폐색이 있는 분들, 그리고 현재 위장관 트러블이 마운자로 위고비 맞고 심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일주일 전에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도 폐쇄나 담석증이 있는, 기저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담도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담도, 담석, 담낭염 이런 거에 발생
발생될 가능성이 1000명이 1년 정도 사용했으면은 한 2명 발생된다고 합니다. 드물지만 담도, 담석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용할 때 주의를 하고 주치의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도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지만 급성 췌장염의 케이스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췌장염의 기저력이 있거나 현재 췌장염의 치료를 받거나 이런 분들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위마비나 위장관의 트러블이 심하신 분들, 장폐색과 위마비의 케이스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이 있게 위험도는 측정되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한 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거나 아니면 뭐 장폐색으로 인한 뭐 수술을 해봤거나 약을 복용하는 이런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당뇨병성 망막변증이 있는 분들, 위고비로 인한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위고비를 맞았을 때 마흔자로도 사실 거의 똑같은 거니까 같이 발생할 건데 그 혈관 폐쇄성 시력 저하가 발생될 수 있다고 했죠. 1만 명당 1명꼴이었습니다. 부작용이 당연히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혈당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혈당 올 수 있고 꼭 주치의와 협의하셔야 되고요. 자, 일곱 번째로는 75세 이상의 고령군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셀렉트 연구라고 해서 위고비를 광범위하게 임상 연구를 한 데이터를 보면은 75세 이상 군에서 고관절, 골반 골절의 위험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위고비를 접종한 사람은 2.4%, 위약군은 0.6%로 상대적으로 상대 위험이 한 4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절대 위험은 1.8%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조금 더 위험이 상대 위험이 높은데 5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빠른 체중 감소로 인해서 골밀도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근감소로 인해서 균형 저하가 생기고, 위고비를 맞는 분들은 식사를 줄이고 수분 섭취량을 줄이기 때문에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지럼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이나 이런 쪽으로 골절의 위험도가 발생될 수가 있죠. 75세 이상, 뭐 70세도 해당될 겁니다. 고령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수분 부족으로 인한 신질환이 발생된다는 케이스들이 보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역구토가 심해져서 수분을 많이 배출하거나 식사량과 물 섭취량이 줄어서 수분 자체를 공급 못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장이 느려지면서 수분 섭취량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러므로 발생되면 신장 쪽의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신장 쪽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상의하셔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신장 건강에도 좋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급성 신질환이 발생될 수 있는 거를 초기에 꼭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위장관 트러블이 심할 때는 접종 초기에 한 3, 4일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당뇨약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혈압약과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그 진통제 복용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혈압약, 이뇨제, 진통제 모두 수분 배출량을 높이거든요. 그러면서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제 기능 저하증 때문에 복용하시는 분들 체크하라고 알려져 있는데, 위고비 경우는 데이터가 있고요. 마흔자로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최신 약물이라서. 위고비를 맞고 나서 위 배출 속도나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의 흡수가 증가되고 예상했던 기대치보다 더 높은 약물 농도가 혈중에서 유지가 되면서 약효가 세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변경하거나 위고비를 맞을 때는 잘 체크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다이어트 약물 펜터민이나 펜디메트라진과 같은 그 나비약 같은 다이어트 약 복용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상승작용, 그리고 저혈당 이런 것들, 그리고 어지러움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위고비 하나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약물까지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런 케이스는 본 적이 없지만 또 다른 다이어트 약과 함께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농훈내로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게, 위고비 마운자로를 냉장 보관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보통은 냉장 2에서 8도 정도에 보관하라고 알려져 있는데, 가이드상으로 찾아보니까 30도 이하에선 최대 위고비는 6주, 마운자로는 최대 3주 정도를 실온 정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폐기해야 되고요. 너무 차가워서 얼게 되면은 호르몬이고 단백질이기 때문에 파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버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차광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되어 있거나 너무나 오랫동안 한 달 이상 실온 보관한 마운자로 위고비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약들약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분들도 나눠봤고요. 드라마틱한 효과 때문에 저도 계속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살이 잘 안 빠지고 있어서 한 3-4kg 빼고 싶은데 어차피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고 약에 의존하면은 끊었을 때 100% 다시 또 요요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식단 유지하면서 양질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면서 식사량도 좀 조절하면서 이 패턴을 만든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 초에 위고비 타블렛이 경구 복용 가능한 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살짝 좀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게 섬세하게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약물을. 그래서 꾸준하게 관리 목적으로 이렇게 접종하시는 의사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격대가 좀 비싸겠죠. 마운자로도 한 달분이 70만 원 이상이던데 돈으로 살을 빼는 구독형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구독을 끊게 되면은 살이 찌고 구독을 하게 되면 살이 빠지게 되는 그런 시대이고요. 마운자로나 위고비 때문에 이런 정크푸드의 소비가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초콜릿 회사나 과자 회사들의 주가는 떨어지고 도넛 회사나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쪽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제대로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의 전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따라서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도 있겠지만 살을 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은 제가 영상에서 다뤄봤지만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면 너무나도 좋은 살 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을 빼면은 염증 줄고 호르몬의 어떤 교란 줄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면역계 질환이나 암 예방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암 예방에 관련된 임상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예방되고요. 뱃살 빼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방이 되고 치매나 이런 혈관성 질환도 예방이 되고 신장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거의 만병통치약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체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저체중이거나 저혈당이거나 이런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아무튼 남용하지 마시고 오용하지도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관련이 없는 질문 편하게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깊은 상담과 개인 신상에 대한 어떤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밴드나 친환약사 어플로 유튜브에 상세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활용하시고요.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내밀한 그리고 상품에 대한 얘기는 멤버십 영상으로 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